네, 여러분들, 주식장이 좋든 안 좋든,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오늘은 날씨가 좋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화이팅 해야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화이팅 하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이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오르기만 하는 거 없고, 내리기만 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안 좋으면 언젠가 또 좋을 날이 오고, 좋기만 하다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사실상 지금 시장으로서는 좀, 원래가 좀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감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많이 오른 만큼 떨어지는 거고,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갑니다. 사실상 이 주식시장이 항상 파도를 그리면서 가요. 파도를 그리면서 가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막 1%, 2%, 3%씩 오르진 않지만 시장이 한 1%씩 한 달가량 올랐어요. 한 달가량 상승세가 지속됐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장이 좋을 때는 별로 몰라요. 왜냐? 어차피 주식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주식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떨어질 때는 왜 떨어지지? 그제서야 시장을 찾아보고 시장 지수를 보면은 많이 올랐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서핑 배워야죠. 파도 타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사실상 그래서 지난 연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시장이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은 장이고 작년에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재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죠. 재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좀 조정을 받았고 이번 연도 초부터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이었어요. 사실 이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보이시려나? 잠깐만요. 요거를 화면이 잠깐만 보이시려나? 이렇게 하면은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화면이 보이시죠? 요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좀 크게 볼까요? 여러분들도 잘 보이게 이렇게 크게 봅시다.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 자체로는요, 거래 대금도 잘 돌고, 뭐, 지수만 조금 나쁠 뿐이지,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 뿐이지,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네, 한 재작년부터 한번 볼게요. 이때가 2020년대, 코로나 터지고 나서가 이때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12월, 1월, 2월쯤 되니까 코로나 확진자 엄청 나오고 그랬죠? 엄청 나왔을 때 주식시장에 서킷이 걸릴 정도로 여러분들 시장에 서킷 걸리는 거 보셨나요? 시장도 서킷이 걸립니다. VI가 걸려요.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너무 많이 올라가면 시장도 VI가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VI가 걸릴 정도로 지금 이제 이 정도로까지 떨어졌던 이때 시장이 30%가 넘게 떨어졌어요. 시장만. 여러분들 종목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3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요때 당시에 이렇게 항상 좀 많이 떨어졌을 때가 이제 코로나 당시 코로나 당시 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고 그렇게 해서 또 금방 반등을 했어요. 얼마 만에 반등을 했죠, 여러분들? 이때 거의 한 달 만에 뺐던 거를 반등을 한 게 한 두 달, 세 달 만에 복구를 했죠. 시장을 복구를 한 다음에 잠시 좀 그린 다음에 잠시 좀 이제 지지라인 좀 쌓아주고 이때부터가 요즘 여러분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죠. 이때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입니다.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죠. 그렇죠. 재난지원금을 퍼주면 이제 꽁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시작해요. 왜냐? 꽁돈이거든. 꽁돈 하다가 뭐 10만 원 시작했다가 갑자기 20만 원이 되고 갑자기 그게 30만 원이 되고 갑자기 100만 원을 되고 월급 받았어? 100만 원 더 넣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엔 여러분들 시장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뭐죠? 종목을 넣자마자 그냥 막 빨간불이에요. 뭘 사든 빨간불이야. 뭐만 사도 빨간불이고 삼성전자 너무 잘 가. 맨날 가. 맨날 빨간불이야. 막 하루에 2%, 3%씩 삼성전자가 사면은 그냥 수익이래. 그때 당시가 지금 요때라는 거죠.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상당히 개인 투자세들이 많이 몰렸을 때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을 때가 이때고 그 당시에 또 이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또 조정을 받아야겠죠. 또 지지라인 좀 쌓다가 요때 이제 시장이 불황기가 좀 겪게 되죠. 작년부터가 뭐죠, 여러분들? 여기부터가 이제
여기부터가 딱 그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죠, 여러분들? 금리 인상.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을 파월 씨가 뭐 연설을 한번 했다 하면 금리 인상 막 0.75% 막 0.5% 막 인상을 엄청나게 해버려.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해버립니다. 왜냐? 지금 경기 괜찮거든. 코로나 때 이때 당시에 돈을 풀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을 푼다. 뭐 정부에서 돈을 푼다. 돈을 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걷어들여야 되죠. 돈이 너무나 많이 풀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돈이 아니게 됩니다. 돈이 너무나 많이 풀리게 되면 시장에서 물가가 상승이 되죠. 그쵸? 그게 바로 뭐죠?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의 시장이 상당히 많이 풀리게 되면은 노래가 나온다고요? 노래 안 나오는데? 일단은 이렇게 돈이 계속 풀리게 되면요. 지금의 천 원의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시죠? 돈을 쓰는 건 똑같은데 사람들이 꽁돈이 생기기 시작하고 주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돈이 막 생겨나겠죠? 사람들에게 돈이 막 생겨나. 은행에서 막 돈을 풀었어. 막 엄청 풀었어. 그러면은 갑자기 천 원이 종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종이 화폐로 공예를 해가지고 화폐 이제 한 박스 갖다 줘도 콜라 한 병 받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물가 상승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상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랑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건 같은 거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그 말 자체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 당시가 이제 돈을 다시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갖다 넣어라. 너네 돈 이제 그만 써.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돈 좀 그만 쓰고 은행에 좀 넣으세요. 돈을 막 현금이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현금 돌아다니지 말고 주식시장에 넣지 말고 은행에 좀 넣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죠. 어찌됐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자도 늘어나게 돼요. 내가 내는 이자도 늘어나고 내가 받는 이자도 늘어나죠. 받는 이자가 늘어나면 주식시장은 하락장이야. 뭘 넣기만 하면 빠져. 그럼 사람들이 주식에 있는 돈 빼가지고 은행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자가 내가 내는 이자도 늘어나니까 어쨌든 내가 은행에 원래 이자를 20만 원씩 내던 거 30만 원이 되게 되면 어쨌든 그것 또한 은행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니까 시장이 어떻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정부에서 시장을 떨어지라고 한 거예요. 그 정책 자체가 시장을 떨어뜨리려고 한 정책이에요. 금리 인상 자체가.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따라가야죠. 왜 안 따라갑니까? 그거 안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외국인 투자들이죠. 외인들이 내가 미국장에 투자를 하면은 10%를 버는데 국장에 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한국장에 투자를 하니까 금리가, 이게 이자가, 금리가 그 정도가 안 돼. 환율이 계속 오르게 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20%를 버는 게 미국에서 10%를 벌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20%를 벌까요? 미국에서 10%를 벌까요? 어쨌든 20% 버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20만 원을 벌었어. 근데 미국 돈으로 환전하면 10만 원이 돼요. 근데 그냥 미국에서 10만 원을 벌었어. 그럼 그냥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더 힘들게 20만 원을 벌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 외국인이 싹 다 빠져나가겠죠.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환율 1,460원 정도까지 올랐었나요? 1,400 얼마까지 올랐어요. 무조건 물론 이제 한 1,450원인가 1,460원인가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로선 1,300원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달러 환율이 어마무시했죠. 어마무시했죠. 그냥 마주 그냥 어마무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 이제 작년까지 금리 인상을 딱 이제 마지막까지 하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돌고 있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돌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파월에서 이제 1년 넘게 달려온 미국의 금리 인상 멈추나. 네, 미국의 금리 인상 드디어 멈추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씨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그만할지 아니면은 동결을 할지 아니면은 내릴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낮춘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 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하락이 나왔다면 인하가 된다면 주식이 상승이 나오겠죠. 상승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뭐라 했죠? 주식 시장은 기대감이라고 했죠.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건가? 경기가 좀 괜찮아진 건가? 라는 생각에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또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돈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돈이 그냥 주식시장 반등한다 그러면은 돈이 그냥 어디서 뚝딱 튀어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좋아질 거래. 시장 괜찮아질 거래. 금리 인하도 할 거래.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미 이때 당시 벌었던 돈이나 뭐 벌었던 돈이나 여기서 다 까먹고 여기서 벌었던 돈 다 까먹은 다음에 그냥 본전도 못 찾고 주식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시장 좋아진다 하니까 이제 주식을 할 것 같은데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이 어디서 생겨나나요? 주식할 돈이? 여러분들 안 생겨나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땅 파면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빚으로 하게 되죠. 이제 빚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2차 전시에 2차 전지 또 이렇게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B2가 늘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개인들이 이제 신용을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용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등 뭐 요렇게 챗 GPT가 또 상승을 엄청나게 불러왔습니다. 올해 초에. 그쵸? 올해 1월, 2월, 3월 동안 챗 GPT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시세를 내어준 게 챗 GPT라는 거죠. 챗 GPT가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은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그런 등등등등 AI 관련주들이 지금은 좀 소강 상태를 받고 있죠. 뭐 그렇다고 죽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소강 상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가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AI 관련주들이 1, 2, 3월을 이끌었어요. 1, 2, 3월 동안 근데 나는 아직 관망이었어. 내 주식을 다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돈 없는데 할까 말까 근데 시장은 또 엄청 잘 가. AI 너무 잘 가는데 이제 좀 들어가 볼까 했는데 이제 AI는 좀 소강 상태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2차 전지가 들어오죠. 여러분들 작년에도 그렇지만 2차 전지는 작년부터 조금 핫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이건 좀 들어갈 만하지. 2차 전지 정도면은 믿을만 하지. AI는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로봇도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2차 전지는 우리 지금 반도체, 뭐, 전기차, 뭐,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2차 전지 투자해볼만 하겠는데? 근데 돈이 없어. 그래, 어떻게 돼? B2를 하게 되죠. B2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이 신용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신용 쓰게 되면은 뭐죠? 반대매매라는 게 또 있습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터진 사건이죠. 여러분들. SG증권 매물폭탄에 파랗게 질린 증시라고 해서 이 SG증권이 우리나라 증권사가 아니고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프랑스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외국계 증권사예요. SG증권이라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물이 아니죠. 돈을 싹 빼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이게 뭐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뺀 게 아니고 그냥 뺐어요. 한 8개 종목입니다. 한가를 터진 게. S증권 매물폭탄에 파랗게 질린 증시, 뭐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세방, 대성홀딩스, 다우데이터. 근데 또 이 종목들의 특징이요. 이 종목들의 특징이 B2가 많았다는 거죠. 뭐가 많아요? 신용이 많았다고. 내가 지금 현금으로 투자를 한 것보다 신용으로 매매를 한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연속 하한가 정도 신용 융자 비율입니다. 삼천리 중에서는 지금 이제 코스피 4위 정도로 이제 10%가 넘게
예, 10%가 넘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고, 여기도 이제 7%, 12%, 6%, 10%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신용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신용 투자라는 반대 매매가 있죠. 내 원금보다, 증거금보다 금액이 부족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청산이 되죠. 청산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매도가 되는 겁니다. 매도가 돼요. 매도가 되는데, 돈도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매도를 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금 이 삼천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삼천리 주가를 보시게 되시면은 이미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대 매매를 당한 사람들은 한없이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거예요. 여기 그냥 내가 팔고 싶지 않은데 팔아지는 거야. 팔고 싶지 않은데도 신용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냥 매도가 됩니다. 그냥 매도가 되면서 이 삼천리라던가 심지어 또 이 종목들이 그렇게 막 적지도 않아요. 8개 종목이나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긴 6개인데 그 중에 2개는 좀 반등을 했는데 2개 종목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6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하한가를 맞고 있고 2개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 하한가 신용투자 비율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럼 코스피가 떨어지나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떨어지면 코스닥 가만히 있나요? 코스닥도 가만히 있진 않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 코스피 종목들이 상당히 시총이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 그렇게 작진 않기 때문에 지금 3일 동안 하한가를 맞으면서 이 친구들이 하한가를 맞으면서 주식시장에서 날라간 돈이 100조예요, 100조.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100조가 날라갔어요. 100조가 날라갔는데 아직도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때 뭐 매수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일단은 이 하락세가 멈추길 기다려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아직 하한가를 맞는 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데 가슴 찢어지겠죠. 찢어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항상 여러분들 항상 매수를 하기 전에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항상 매수하고 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건 뭐 하는 회사인가요? 오늘도 다른 담당자분께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매수를 해놓고 이건 뭐 하는 회사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려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매수를 해야 돼요. 제가 뭐 알려드리는 종목들은 다 만능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도 손절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얘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는 알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신용 매매가 좀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상당한 하락세가 나오죠. 상당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살아난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악재가 하나 또 있어요. 되살아난 은행권 불황. 나스닥이 2%가 그냥 떨어졌죠. 어제입니다. 오늘 새벽, 어제 밤늦게? 네, 요거 때문에 또 은행의 악재가 또 터졌죠. 최근에 어디죠? 스위스 은행이라던가 그런데 마냥 요런 은행의 악재가 또 터지게 되면 은행권 또 뱅크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요 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이었나? 잠깐만요. 이 은행이 어디였지? 맞네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요 주가가요. 어제 하루 동안 49%가 폭락을 했대요. 주가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상한가, 하한가가 30%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기 미국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60%도 폭락이 가능하고요. 70%도 폭락이 가능하고 하루 만에 막 90% 폭락도 가능해요. 그게 바로 이제 미국 증시. 대신에 올라가는 것도 뭐 60%, 70% 하루 만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좀 비정상적이지만 일단 있을 수는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49%가 하루 만에 폭락을 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 폭락에 이제 나스닥 2%가 급락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하락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에다가 여러분들 B2영끌 올인 한방노린 2030들 최근에 상당히 많다고 했죠. 청년들이 개인 회생이 여러분들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개인 회생률이 벌써부터 그 젊은 친구들이 벌써 그렇게 개인 회생을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시장이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얼만큼 떨어져야 도대체 얘네들이 제자리를 찾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사실상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질 건데? 언제 반등이 나오는데?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2500선을 조금 이탈을 하면서 이 친구가 지지라인을 이탈을 해버렸죠. 이탈을 해서 지금으로서는 61선 이하로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 이뤄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순 있습니다. 일단은 2400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2450선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대략 한 1%, 이건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피 기준이고, 잠깐만요. 이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차트만 봐도 알잖아요. 차트만 봐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달가량 올린 게 18%예요. 여러분들 증시가 한 달 만에 18%가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오른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래도 825포인트 여기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죠. 반등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800포인트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자리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똑같이 이때가 코로나고 여기가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돈 들어올 때고, 여기 부분이 이제 증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나올 때, 이게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사실 포인트만 조금 다르지 막 엄청나게 차트가 다르고 그러진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굳이 두 개 다 볼 필요는 없고, 보면 코스닥인지 코스피인지 내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어디 종목인지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0 정도까지 오면은, 저는 이제 이 정도까지 오면은 그래도 조정은 다 받았다 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하루 이틀 3, 4, 5일 5거래일 연속 좀 많이 내렸는데, 5거래일 동안 한 8% 정도 내렸네요. 5거래일 동안 8% 정도 내렸고, 원래도 900포인트쯤에 저항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여러분들 저항대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25, 그러니까 거의 다 내렸죠. 이제 반등이 좀 슬금슬금 나와야 될 때긴 해요. 반등이 슬금슬금 나와야 될 때인데, 아직까지도 시장에 악재가 조금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시장에 주요 섹터가 없어요. 주요 섹터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죠. 뭐 그 1분기를 이끌었던 거는 AI라면은 지금 현재 2분기를 이끌고 있는 2차 전지가 사실 이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이끌기에는 그렇게 막 좋지는 않다. 네, 좋지는 않다. 이 친구들 자체도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여겨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당연히 더 지수를 반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 뭐 코스모, LNF 이런 친구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 친구들의 지금 이제 B2로 들어간 그 신용으로 들어간 담보로 들어간 그 사람들조차도 반대 매매가 들어가겠고, 아니면 지금 현재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이라서 그냥 자기들이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매도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장 지수가 또 떨어집니다. 그때까지 이제 떨어지는 게 800포인트다. 라고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800포인트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기까지 와야지만 2차전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구간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곡물주들 제가 진짜 좋아하진 않아요. 이 식량 관련주들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뭐 또 상승이 나온다니까 그래도 한번 보기는 봐야 되니까. 이 친구들이 최근에 뭐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곡물 관련 이슈가 또 있었는데 그죠. 뭐 러시아도 그렇고 뭐 식량 무기도 만지고 막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막 유럽도 그렇고 이 식량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슈가 좀 여러 가지 쏟아지고는 있는데요. 사실상 저는 이 식량주들을 왜 안 좋아하냐면 지금 자리 자체도 그렇고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항상 올렸다가 뺍니다. 올렸다가 결국엔 제자리 와요. 결국엔 제자리 오죠. 여기도 결국엔 제자리 옵니다. 항상 올렸다가 제자리 오고 항상 올렸다가 제자리 오고 올렸다가 제자리 와요. 어떻게든 제자리로 옵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제자리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 들어가셨다가 괜히 물리실까봐 이 친구들은 한 번 물리시면 최소 6개월이거든요. 최소 6개월이에요. 최소 6개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올라간다 해서 잡을 종목이 있고 올라간다 해서 잡지 않아야 될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친구들을 잡았다가 내가 또 이걸 또 장투로 6개월 막 1년 이러고 들어가면은 그게 과연 이제 올바른 투자일까? 아니면 나는 물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아니면 나는 뭐 물리게 되면 빠르게 손절할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나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굳이 제가 무조건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이 정도는 아니니까 지금 현재 시간에서도 상승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요거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식량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죠. 볼 게 없어요. 시장에 먹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어머 여러분들 혜성 TPC가 시간에 8%인데 이거 맞나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제가 잘못 봤나? 맞는데? 시간에가 갑자기 8%가 가버리네요. 아닌가? 맞나요? 이상하네. 이게 맞아요? 아, 맞아요? 뭐지? 이 시간에 호가창은 그게 아닌데. 시간에 호가창에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이렇게 8%를 갔지? 한 주? 누가 7,400원에 한 주를 샀어요. 거래량이 하나인데? 이상하네. 누가 장난을 쳤나? 누가 장난을 쳤나, 이거? 깜짝 놀랐네. 갑자기 이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네, 일단 이건 좀 두고 보도록, 네, 해야 됐어요. 누가 답답했나봐요. 아니, 거래량이 한 개인데, 7,400원에, 7,400원에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고? 나 지금 4시 반인데? 아니, 호가창이, 나만 이상하게 보이나? 이거 호가창이 여러분들, 이래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매물이 없는데, 이게 8% 이렇게 등량, 뭐지? 렉이 걸렸나? 지금 이상한데? 지금 많이 이상한데? 많이 이상해요. 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누가 장난을 쳤나, 뭔가. 일단 지금 최근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꿈비, 이런 친구들, 뭐, OTT 관련주들. OTT 관련주들이 조만간 한번 가줄 것 같은 엔터 관련주들 있죠? OTT 엔터. 이 친구들도 한번 올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KG 케미칼. KG 케미칼? KG 친구들이 지금 전체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도 좀 한번 확인하시고, KG 애들이 왜 올라오는지는 저는 이 친구들 별 좋아하진 않아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식량 관련주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올라가든 말든 저는 단타 이외에는, 그냥 당일,
정리하는 단타 이외에는 저는 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수급은 뭐 안정적이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오전 방송 아니죠? 오후 방송이죠? 오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여러분들 오전 이슈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떨어졌는지가 아니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